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웨이브는 그냥 이 정도로 우선 넘어갈게요. 제가 덱스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아까 뭐 나왔죠? 왁스랑 시스. 왁스랑 시스 나왔네요. 왁스 나왔네요. 왁스. 예. 공부하셔서 혹시 뭐 특이한 거 발견하시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거는 뭐 이거 이것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왁스 요 코인. 요거는 거의 안 나오는데. 시스도 그렇고. 잠깐만. 왁스가 비트도 그렇고 이더도 그렇고 별로 안 나오네요. 차트가. 그쵸. 그 아까 민물꺽지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민물꺽지님께서 신생 코인들을 좀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일단 비트마켓인데, 사실 요런 거는 분석이 불가해요. 차트적으로 너무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뭐 어디가 저점인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거고, 그냥 하락 추세만 걷고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이 불가해요. 판단이 불가한데, 어... 잠시만요. 현님 단톡방 사진 좀 봐주세요. 봐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궁금한 게 있으셔가지고. 저 구간에 우선 현님 사진 봤는데 요거 이야기 마저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왁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코인적인 분석은 불가합니다. 차트적인 분석은 불가합니다. 왜냐면은 없어요. 차트가. 차트가 얼마 없어가지고 불가하고요. 지금 그냥 추세만 말씀드리면 대세 하락 추세를 그냥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어, 근데 요거를 2월 21일 요런 식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이게 너무 없어가지고,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만약에 추세를 본다고 하면은 벗어났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횡보하던 구간, 그러니까 저점이 어딘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인가 싶어서 기다렸는데도 여기까지 내려박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저점을 한번 찍었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 어떻게 판단이 불가해요, 차트적으로. 요거는 제가 볼 때 그냥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가치를 보고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요 코인은 저도 어떤 코인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뭐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스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비트마켓에 있네요. 요거는 비트렉스에 있는데 달러 마켓에 있네요.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사토시 가격을 보는 분들도 계신데,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토시 가격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원하시잖아요. 이게 내가 투자한 그 하나 대비해서 얼마나 오를지, 가치가 있을지 여부를 좀 더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달러 차트를 주로 판단하는 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사토시 가격을 보는 입장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이고 추세를 뭐 다시 저점들. 요거는 좀 더 장기적인 추세, 요거는 좀 더 짧은 장기적인 추세에서 상승 추세선을 긋는 거예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요거는 괜찮네. 저는 우선 시스코인은 투자를 안 했던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차트적인 입장에서 방금 질문 받은 코인 차트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의미 없고 요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볼까 이거를 요 정도 잡으면 되겠네. 요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다시 색깔을 좀 바꿔 드릴게요.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요거는 요 정도 하나 나오고 지지대요. 요건 저항선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형성이 됐네요. 요 저점과 요 연결된 거 최근 것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요것도 하나 있긴 하네. 요것도 하나 있긴 하네. 근데 해소가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떤 코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투자를 제가 안 한 코인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뭉뚱그려서 요 정도? 그리고 마지막 난간이 하나 있네. 마지막 난간이 하나 있구만. 난간이 하나 있어. 요 난간이 하나 있어. 요 난간이 여기네. 여기 떡상 가게 풀매수 해달라고요? 에이, 지금 팬티 팔아 퀀텀 사고 있는데. 저 지금 그 단타 자금 넣은 것도 다른 코인 단타 잡다가 퀀텀 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저는 퀀텀에 대한 숨은 가치를 믿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디 보자. 추세. 요걸로 잡을까? 요걸로 잡아야겠네. 요걸로 잡아야겠네. 요걸로. 이거는 상승 추세니까 파란색으로 잡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요 추세 거의 비슷했나요? 거의 비슷한데, 비슷하니까 아래 걸로 잡아줄게요. 반등 왔으니까 추세 살아있다고 보고. 자, 이런 식으로 해도 거의 비슷하죠. 어디 보자. 여기도 하나 있네. 저항선이. 검은색으로.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재밌었어요. 요 앞에 있는 요 저항선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상승했고요. 여기 저항선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냥 한 방에 뚫었어요. 한 방에 뚫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뚫었어요. 또 뚫고 여기서 이번에 그 다른 코인들 다 같이 조정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궁뎅이 차트를 그렸고, 그리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는데, 그래서 요 하락 추세선이 원래 살아 있었던 거예요. 얘도 어떤 추세선이었냐면 요 추세선. 이거를 빨간색으로 했을 때 요 추세를 따라서 고점을 낮추면서 지금 얘가 내려왔었거든요. 그쵸? 고점을 요 추세를 따라서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왔는데 요걸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지금 요거는 다시 삭제를 해줘도 돼요. 이렇게 삭제해주고 요 추세를 따라가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항선들이 굉장히 촘촘한 편이에요. 그래서 박스권을 요런 식으로 그리면서 갈 건데, 제 생각에는 매수가 터졌죠. 여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가 터졌죠. 그러면서 그 거래량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터진 요 매수 거래량에 비해 해소된 이 매도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들이는 놈이 요런 데서 계속 찔끔찔끔 사들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승 동력이 더 많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자면은, 시나리오를 세워보자면 어, 프린트 스크린 하고 그림판을 켤게요. 진짜 저항선 오지게 많네.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나리오를 펴보자면, 여기서 여기 지금 이 저항선이 많으니까, 지금 저항선 여기는 횡보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런 식으로 해주다가 요 부분 있죠. 보통 제가 요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런 부분은 매수 시점, 매수 매수 시점이거든요. 근데 요런 데서는 풀매수는 하지 말라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벗어나면은 상승 추세에서는 이탈하는 것이 되니까 풀매수는 하지 말라고 3분의 1 정도 매수 시점이라고 했어요. 매수 시점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상승 추세선에서 이 상승 추세 하단 요 하단 요거를 맞으면은 이렇게 반등 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여기 있는 이 저항선이 해소가 되죠. 왜냐면은 보통 저항선들을 해소시킬 때는 박스권을 그린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 튀게 되면 한 요 정도까지 튀어줄 수 있어요. 크게는 요 정도까지 튀어줄 수 있고, 다시 여기나 아니면 요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고, 다시 여기서 재차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요 정도 위치까지는 무난하게 올 수 있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봐주는 게 다 비슷해요.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탄 거는 다 비슷해요. 여기 보이는 요선 요 상승 추세, 이 파란색 이 상승 추세, 요거 이탈 여부를 봐줘야 돼요. 이탈 여부, 이탈하는지 여부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봐주면서 계속 요것만 체크하면서 가도 돼요. 사실 요것만 체크하면서, 요 선만 체크하면서 가져도 됩니다. 어, 이 코인 이 코인에 대한 뭐 대응 전략이나 모니터링 포인트는 요 정도였고요. 다른 거 뭐 없었죠? 다른 코인 분석은 없었죠? 아까 올라가 볼까? 올라가 볼까? 아까 뭐 이야기 나왔었는데, 아까 그 뭐야, 네오랑 퀀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견해에선 네오보다 퀀텀이에요. 왜냐면은 퀀텀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코인인데 노드가 최근에 3,000개를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조금 줄긴 했지만, 근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패트릭이 2년 내에 중국에 있는 대기업 하드웨어 회사를 통해서 5만 노드 이상을 구축한다고 말을 했어요. 5만 노드 같은 경우에는 포스를 돌리는 그 컴퓨터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 포스 노드가 5만 개 이상이 된다는 거. 요거는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뭐냐면은 해킹의 위험이 적어져요. 왜냐면은 그 노드들이 거래들에 대한 컨펌을 해주게 되는데, 해커들이 털려면 그 컨펌을 해주는 노드가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5만 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커들이 아마 쉽게 찾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인, 그 중에서 지금 패트릭이 계획하고 있는 5만 개 이상의 노드 때문에 퀀텀에 대한 미래 가치를 좀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퀀텀 네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노드가 좀 중앙화돼 있어요. 네오 재단에 좀 중앙화돼 있고, 네오 코인들도 좀 그러니까 네오 재단에 좀 묶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네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된 코인인데 지금 저 정도 가격이 와준 거는 네오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다행이라고 보여요. 왜냐면 예전에 뭐 엔트셔였나? 그때부터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뭐 이름 바꾸면서 많은 이것저것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 지금 이 정도 인지를 얻게 된 것은 네오 입장에서는 상당히 끈기 있게 개발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견해를 그냥 물어보신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퀀텀이라고 생각해요. 포스 코인하고 디포스 코인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포스 코인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퀀텀이라고 볼 수 있고, 퀀텀은 최초 발행은 1억 개인데 거기서 1%씩 총 용량의 1%씩 1년에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포스 때문에 어, 좀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오보다는 퀀텀으로 생각을 한다는 걸 말씀드렸고, 포스와 디포스, 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 코인이 이오스하고 에이다예요. 이오스하고 에이다인데, 이오스하고 에이다도 조금 방식이 달라요. 근데 이 디포스 코인은 뭐냐면은 포스하고 차이점이, 포스는 스테이킹을 돌리는 컴퓨터 하나하나들이 다 노드가 되는 거고, 디포스 같은 경우에 델리게이트라 해가지고 위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 노드들을 뽑는 거예요. 이오스는 21개의 대표 노드가 있고요. 그 대표 노드 같은 경우는 이오스는 투표를 통해서 뽑아요. 내가 대표 노드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할게, 뭐 개발을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필게, 아니면은 뭐 수수료를 어떻게 할게, 이런 식으로 뭐 공약을 걸어요. 선거죠, 선거. 해서 대표 노드가 되는 거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노드 되는 방식이 랜덤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랜덤인데 그 노드 선정된 그 사람이라 해야 되나, 그 컴퓨터나 이런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랜덤으로 알고 있고, 이게 이제 포스와 디포스의 차이점, 그리고 디포스 코인에서도 에이다와 이오스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디포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노드가 작기 때문에 해커들이 마음먹고 털려고 하면은 털릴 수 있다라는, 해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스팀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말들이, 디포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포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nothing in stake라 해가지고 스테이킹이 안 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크게 문제된 것을 못 들었어요. 아직 이슈가 된 적이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디포스를 좋아하시는 뭐 이오스나 아니면 에이다 측 진영에 서 계신 분들께서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보통 포스 코인보다 이오스 코인에 대해 그러니까 디포스 코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실 때 포스 코인의 단점에 대해서 가끔 다루시는 부분이 이 nothing in stake 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 같은 경우는 저는 시세 방어가 잘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서양권에서 아마 이게 인지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퀀텀 코인 개수는 말씀드렸고, 대표 노드에게 리징 맡기는 거,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되죠. 스테이크 자체를 그쪽에 따는 거. 대표 노드들이 이제 그 노드를 굴려요. 네, 그렇게 해서 포스를 굴리는 거고. 그리고 현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피벅스 코인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님, 요 부분 그 적응해서 떨구는 건 어떻게 예상해야 돼요? 어디서 말씀하세요? 여기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여기로 떨구는 거요? 여기서 여기 떨구는 거 어떻게 예상해야 된다는 거요? 네, 기다릴게요. 네, 사진 보내주셨어요. 지금 여기서 떨구는 거 예상하는 거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욕 뒤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게임하고 있었고 욕 들릴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에 컴퓨터가 구비가 안 돼서 제가 PC방에서 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지난 걸 주세석으로 해서 지금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박는 거를 어떻게 예상한다는 말씀이셨나요? 요 시기 때는 어떻게 예상을 저항선 있잖아요. 저항선 저항선 있고 요거 있죠. 이게 추세선을 계속 옮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처음에는 제가 만약 이 코인을 처음에 요 정도에서 분석했다면은 추세를 요렇게 그었을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그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요 윗꼬리도 포함을 해줘서 요렇게 갔긴 했거든요. 요렇게 했으면은 만약에 여기서 그어놨잖아요. 요거를 그어놨으면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상승 추세선에 상단을 맞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제가 상승 추세선에 상단을 맞으면은 이렇게 상단 맞았을 때 하락이 오죠. 이렇게 하락을 맞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요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상승 추세선의 하단과 저항선이 걸려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어떤 가능성이 크다?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단투 잡으려면은 요런 부분 요런 예를 들어서 요거를 요렇게 있었다고 쳐요. 그럼 요거에서 가까워질 때 사고 요거에서 가까워질 때 팔면 되는 거예요. 단투는 그렇게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 단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는 있어요. 예, 예. 답변 되셨나요, 현님? 답변 되셨어요? 네, 또 질문. 떡락하기 전에 밑에 추세선 그게 각이 좀 더 떡락하기 전에 밑에 추세선 그게 각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추세선이 있잖아요. 요 추세선이 비슷하죠. 요 추세랑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탈하면은 보통 똑같이 그냥 놔두고 보세요. 여기서 왔던 요 추세랑 지금 제가 아래에서 그렸던 거랑 비슷해요. 요걸 똑같이 놔두고 이동을 시켜요. 보통 어디까지 이동시키냐? 다른 저점까지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코인에 따라서 그 추세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형님? 이해되셨나요? 네, 자, 피북스 그리고 현님의 질문까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다른 질문 하실 거 뭐 있으세요? 포스 디포스라든가 지금 이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몇 가지 잡아드릴게요. 우선 제가 강의하면서도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문제, 거기서 발생한 약간 정치적 비슷한 비트코인 생태계 내의 정치적인 이슈, 스케일링업이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이드 체인으로 사이드 체인을 이용한 문제 해결 방안이냐 라는 점이 나왔고, POW 코인 프루프 오브 워킹 코인과 POS 코인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코인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왜 POS 코인들이 나왔느냐에 대한 것을 좀 찾아보고 공부해 보시면은 이 가상화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밌어질 거예요. 공부하는 데 재밌어질 거예요. 저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큰 그림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크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방향을. 전체적인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그림을 크게 그리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락장에 왔을 때 공부를 하면 돼요, 사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그 기술적인 이슈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를 들면은 포스 계열에서도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가, 그 거기서 나오는 또 요즘에 생기는 이슈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그리고 공부하게 되면 상당히 재밌게 코인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매수와 매도 가격적인 이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언제가 매수 시점인지 매도 시점인지 짚어드리는 거고, 요런 그 추가로 기술적인 부분과 이슈적인 부분을 같이 공부해 나가면은 일상생활 말고도 좀 더 재밌게 가상화폐를 어, 매매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이다는 어떻게 보세요? 매집이 한참 동안 진행되는 것 같은데 960원에 물려서 호호. 에이다 좋게 봅니다. 에이다 좋게 봐요. 상당히 좋게 보는 코인인데, 다만 약간 에이다가 약간 걸리는 게 뭐냐면 발행량이 조금 많아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 100억 개인가 그런 거, 450억 개인가 맞나? 450억 개일 거예요. 에이다 어디 갔냐? 발행량이 조금 많더라고요. 에이다 상당히 좋게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에이다는 디포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표 노드가 랜덤으로 이렇게 좀 채택이 되는 코인이고, 에이다 여기 있다. 그리고 뭐 3세대라고 표현을 하는 편이고, 에이다 에이다 단타코인이라고요. 아무튼 에이다 말씀드릴게요. 에이다 현 위치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하락 추세선을 뚫었어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서 이런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박스권을 그리는데 박스권을 그리면서도 요 상승 추세, 요 상승 추세를 따라서 아주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번에 저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에이다와 스인트 그리고 램을 말씀드렸는데, 스인트와 에이다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래량이거든요. 스인트는 모양은 약간 매집 차트 같긴 한데 이 거래량적인 부분에서는 에이다나 램은 좀 못 따라와요. 하지만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코인 자체도 좀 유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후에 좀 내려박으면서 이제 횡보를 시작하는 모습.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기다리게 된다면은 충분히 좋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걸리는 거는 뭐냐면은 개수가 좀 많다는 거, 발행량이 좀 많다는 거. 발행량이 좀 많다는 게 약간 걸려요. 그 말고는 에이다는 상당히 좋은 코인입니다. 자, 에이다 말씀드렸어요. 와우. 지금 얼마죠? 에이다가 지금 300한 60원 되나? 370원 되나? 괜찮아요. 뭐 3배? 2에서 3배만 오르면 되니까 화이팅! 퀀텀은 갈 길이 멉니다. 힘내세요. 힘내자 나의 퀀텀. 혹시 다른 거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퀀텀 20까지 편하면 20이 뭔 말이에요. 지금 5에서 80만원 보고 있는데 퀀텀 5에서 80만원 보고 있다니까요. 존버장식 키워주는 코인 퀀텀 장투하셨던 분들은 지금 몸에 사리가 하나씩 생기셨을 거예요. 최소 한 개씩 생기셨고 많게 한 4-5개 생기셨을 거고요. 퀀텀을 장투로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사실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절대 까불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인내심과 정신력이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네, 콩곰님 식품 나간다는 게 1시간 있다 왔네. 가케라님 5개월. 그쵸. 퀀텀은 한 2-3년 끌고 가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간다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원래 저는 장투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스윙이나 스윙 위주로 좀 치었던 사람인데, 스윙이랑 와리가리 치고 하락장에 좀 빠지고 이런 타입이었는데, 퀀텀 만나고 사실 좀 지금 장투를 한번 실험 삼아 좀 해보고는 있어요.
퀀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평단을 좀 낮게 잡은 편이라 지금도 이득 구간이라 좀 버티고는 있는데, 한번 가보려고. 이게 코인 개수를 줄지 않고 그냥 장투로 갔을 때 과연 어느 가격에 제가 팔 수 있는가를 실험해 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넣었던 500만 원만 추가로 넣어가지고 빗썸에서 여러 가지 코인들 와리가리 치고 있습니다. 와리가리 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개 타다가 마지막으로 또 탄 게 퀀텀이에요 지금. 그래서 퀀텀 시세 한번 나오면 한번 털고 4만 원대 한번 털고 다시 기다렸다가 다른 코인들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궁금한 거 있다고 하셨죠, 현님? 현님 어떤 거요? 현님 어떤 거 궁금하세요? 어떤 거? 마지막 키스 언제냐고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여자 좀 소개시켜주고 이야기하라고요. 죄송해요. 순간 순간 제가 흥분했어요. 여자 좀 소개시켜주고 이야기하시라고요. 장모님한테 이야기해야죠. 저희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좀. 인천에 계시다더만. 죄송해요. 희한님 제가 순간 흥분했습니다. 마지막 키스를 물어보시길래 제가 순간 흥분했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언제 했는지. 예,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예, 조만간 다녀오시죠. 아무튼 그 현님 그 나중에 광주 오신다면서요. 광주 오시면은 한번 또 뵐 수 있으면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식사를 같이 하던가 아니면은 뭐 차를 같이 한잔 하시던가 했으면 좋겠고, 커피 한 잔에 장기 장기 니네 눈지 아니 하는가? 네, 차트 퍼풍질만 하세요. 뭐 저는 방송에서도 궁금한 거 계속 말씀드리는 편이고, 제가 아는 한에서는 지식은 다 공유하는 편이니까. 네, 콩팥 썩어서 안 돼요. 저 콩팥도 지금 좀 썩었어요. 간도 좀 썩고 다 썩었어요 지금. 기원? 기원이 어디에요 기원? 각막 쓸만해요. 각막 관리 잘해주세요. 나중에 쓸 때 있을 것 같으니까. 니네 눈지 아니? 하여튼 나중에 만나셔가지고 티타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키라님 말씀하세요. 차트 그릴 때 그럼. 그쵸. 보통 전체로 보죠. 근데 바둑 두는 거. 그 그쵸. 바둑 두는 거는 보세요. 아 전체로 보긴 하는데요. 방금 나왔던 질문 드릴게요. 기간을 볼 때는요, 보통 하락 추세를 볼 때는 하락이 시작됐던 그 처음 부분 있죠. 최고점부터 보는 게 나아요. 최고점부터 보는 게 나아요. 그쵸? 그리고 상승 추세선을 그릴 때는 보통 보면은 사실 뭐 요렇게 뭐, 2, 3년 봐도 좋겠지만 저런 부분은 사실 이게 이렇게 대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앞에는 영향이 엄청 미미하기 때문에 좀 차트 그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런 부분들 있죠. 그래도 좀 보이는 부분들, 요렇게 저점으로 보이는 눈에 확연히 띄는 부분들. 왜냐면은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이지 요 부분도 확대를 하면 엄청 낮거든요. 이런 구간들이에요. 이게 확대를 해서 그렇지, 요런 데서 사셨던 분들은 여기서 한강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대세 상승이 나와가지고 작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요런 큰, 큰 하락부들의 저점만 이어줘도 사실 전체 추세를 판단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저항선 그릴 때는 뭘 보고 판단해요? 저항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캔들들이 이렇게 횡보를 많이 했던 구간들 있죠. 그런 구간이나 이렇게 캔들 끝단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 끝단 겹치고 끝단 겹치고 끝단 겹치고 끝단 겹치고 끝단 겹쳤죠. 요런 부분들,
여기도 보면은 여기까지 해난 똑같아요. 겹쳐요. 이런 부분들과 여기 겹치고 걔도 여러 개가 닿잖아요. 그쵸? 여러 개가 닿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지대와 저항선으로 잡으시면 돼요. 여러 부분들이 닿는 부분. 요건 그럼 좀 더 옮겨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네, 아셨죠? 아키라니? 쉽죠? 참 쉽죠잉. 차트 참 쉽죠잉. 여튼 뭐 다른 질문 하실 거 있으세요? 다른 질문 없으세요? 없으면 기본적인 거 배우고 싶으셨어요? 기본적인 거는 제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본적인 거는 제가 계속 뭐 차트 분석하면서 해드릴게요. 앞으로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차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 차트가 과거의 추세를 가지고 차트는 후행성이라 하잖아요. 과거의 추세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움직일지를 판단하는 거라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것 가지고 판단은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코인은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트 분석을. 그냥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단타 잡을 때는 뭐 분봉이나 15분봉 이런 거 보면은 단기적인 것은 알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순간에는 위에 매도벽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올라갈지를 모르니까 굳이 뭐 차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차트가 과거의 기록을 캔들로서 나타낸 건데 상장되지 얼마 안 된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데이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기록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차트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그만큼 신뢰도가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코인 같은 경우는 차트로 보는 거라기보다는 코인 자체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해서 장투로 가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오래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 되셨죠?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오늘은 질문 타임. 처음에 퀀텀 가주아님 혼자 오셔가지고 1대1 차트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게스트분들이 많이 늘어나셔가지고 그래도 아득하니 좋네요. 그 이제 네, 다섯 분 저 빼고 다섯 분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끼리 거의 뭐 회의하는 식으로 차트 분석을 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제가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늘어나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뭐 갖게 되면 좋죠. 그쵸? 질문 없으시면 방송 이제 종료하려고요. 방송 종료하려고요. 뭐 있으시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맞네. 가기 전에 추천 말고 그냥 제 생각엔 추천해 주시면 좋고요. 어차피 지금 제 거 아이디 즐겨찾기 해놓으시면은 방송할 때마다 아마 알람이 갈 거예요. 핸드폰으로 앱 깔아놓으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뭐 방송 시작한다는 말 안 보셔도 바로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방송 놓치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아이디 치시면 코파남이라고 치시면은 제 방송이 나와요. 다시 보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놓치신 부분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제가 올려놨어요. 그냥 유튜브에서도 코파남이라고 치면은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질문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남학신님 어서오세요. 어떤 질문? 어떤 질문 하시려고요? 질문.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네, 다음 방송 때 질문 들고 오시면 될 거고요. 남학신 투님은 제가 이제 방송을 사실 지금 오늘 방송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재방송으로 보시면은 오늘 괜찮은 내용들 좀 있거든요. 그 부분들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방송 때 질문 들고 오세요. 제가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질문 타임 가지면서 차트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남학진투님, 다시 보기 보시면 오늘 방송 그대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즐겨찾기 해놓으시면은 이게 방송할 때마다 알람이 갈 거니까, 아, 예, 덱스 관련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알람이 갈 거니까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덱스 관련해서는 좀 알아볼게요. 저도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 일단은 대략적인 내용부터 해가지고 그 요즘에 덱스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 관련 수익률이요. 포스 관련 수익률은 그 포스 제가 나중에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 저희 단톡방 있으시죠? 거기 보면은 제가 포스 스테이킹 그 이율 얼마나 나오는지 연 이율이 나오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거 그냥 틀면은 바로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그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넣으면 연간 그 이율에 따라서 연간 받을 수 있는 추정 포스 보상 개수가 나옵니다. 리징이나 대시 로 대표로 각키라 제가 그 덱스 관련 내용을 그냥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쵸? 근데 궁금한 게 그 대시 있잖아요. 대시가 덱스 관련된 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제가 대시를 옛날에 많이 파긴 했었는데 최근에 안 파는데 대시에도 덱스 관련 내용이 있나요? 좀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대시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하셔가지고 없죠? 그리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시 같은 경우에는 모네로나 뭐, 지캐시 이런 식으로 약간 다크코인 계열이죠. 버지라든지 그 버즈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게 그것 때문이에요. 버즈가 이제 뭐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나왔던 게 그 대시 같은 놈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2018년에 뭐 기대할 만한 코인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관심을 안 받던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마음 먹고 펌핑 시키면은 충분히 펌핑 시킬 수 있죠. 그쵸? 저점에서 계속 누르면서 매집만 해놨다면은 네 그렇죠. 뭐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방송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번 하락장 때문에 시체가 많은 코인은 정보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코인은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우상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 끝나면 항상 고점 경신을 해왔고요. 다만 지금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그 가상화폐 시장하고 조금 다른 게 요즘에는 입금 제한이 있어서 그만큼 상승 동력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션체인은 저 같은 경우 2019년도나 20년도까지 들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은 아직 우상향이에요. 아직 우상향이고 보통 뭐 전문가분들이 다음 고점 가격을 예측하잖아요. 그때 예측할 때 보통 뭐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냐면은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한 약간 그게 황금비 관련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다음 고점을 예상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러면 돼요. 2600 곱하기 1.6 하면은 4천만원 정도 되겠다, 4, 5천만원 되겠다 나오는 게 다 요런 것 때문입니다.
아셨죠? 아주 간단해요. 그냥 고점에다가 1.6 정도 곱해가지고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 보면 다음 고점은 4, 5천만 원 되겠네요 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아셨죠?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 예, 저도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확신합니다. 아, 뭐 오늘은 이 정도에서 종료할게요. 저도 오늘 장어를 먹고 왔더니 힘이 남아 돌아서 열심히 배그를 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6위까지 6명 안에 들었는데 한 방에 죽었어요. 아, 완전 빡쳤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어요. 굿밤 됐어요. 네, 들어갔어요. 네, 질배 굿밤 됐어요.